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비리 판사, 검사, 경찰 잡는 법 왜곡죄, 사이비 교주 수사한 경찰들 벌벌, 국제종교범죄 예방협회 부정수사 감시단. 네, 우리가 종교범죄대책협의회 때부터 이 부정수사 감시단, 부정수사를 감시하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탐사 추적단 해가지고 탐사하면서 추적하는 추적 탐사단 해가지고 추적하면서 탐사하는 그런 탐사 추적단을 우리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이 종교 범죄 문제를 경찰에 고소하고 하다 보면은 항상 이 사이비 종교들은 변호사를 많이 선임을 합니다. 변호사를 많이 선임을 해요. 그리고 사건은 불송치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 갑자기 막 경찰 팀장이 전화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고, 그리고 갑자기 막 경찰들이 밤에 전화해가지고 뭐 오늘 밤에 나올 수 있느냐, 요런 얘기도 하고, 아주 괴상망측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 겁니다. 특히나 이 오원복 선생님, 이 오원복 선생님은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듯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은데, 이분 같은 경우도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저도 지금 며칠째 몸을 잘 가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계속 몸을 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이겨가지고 계속 방송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이어나가고 있으면서 며칠 전에도 한강 강줄기를 또 걸으면서 또 다시 이 길을 이 맑은 길을 다시 보충하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천억을 허경영이한테 요구했다. 이거를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이 허경영이가 12번을 올립니다. 이런 아주 억울한, 그러니까 야, 요즘에 그 단종이라는 그 단종, 그리고 단종을 지킨 왕과 함께 사는 남자 뭐 해가지고 이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단종이 어린 나이에 이 폐위가 되지 않습니까? 아주 폐위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부인은 이 단종과 거의 생활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노비로 그냥 완전 이 노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64년이라는 세월을 영월 쪽을 바라보면서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보냈다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월에 이제 이렇게 유배가 되는 그 단종의 이야기. 그런데 이제 그때 보면은 이제 세종대왕이 김시습, 잘 알죠? 우리가 이 매월당 김시습,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매화는 아무리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이런 정신에 어울리는 그런 분이 이제 이 김시습이 아니냐. 그래서 이 김시습 이 선생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어린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세조, 세조를 보면서 그러면서 다 필요 없다. 뭐 공자고 맹자고 다 필요 없다.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스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방랑 시인이 되고 인간에게 아주 그냥 치를 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금오신화, 한국 최초의 한문 소설이죠. 금오신화가 천재 작가예요, 천재 작가. 귀신과 사랑하는 이야기.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싫었으면 귀신과 사랑하는 이야기, 금오신화를 썼겠는가. 그리고 세조가 이 세종대왕이 탐냈던 그런 5세 천재, 5세 신동이다. 그래서 공자가 다시 돌아온, 다시 살아서 환생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천재였던 거죠, 천재. 그래서 이 김시습은 세조가 이 자기 정통성을 위해서 자기 신하로 삼으려고 할 때
똥통에 들어간 거죠. 똥통에 들어가서 이 머리만 내밀고 이 똥통에서 아주 그냥 구르면서 그러면서 내 아주 더러운 니네들하고 함께하지 않는다. 이게 더 깨끗하다. 이 똥통이 더 깨끗하다. 니네보다는. 네, 이렇게 강력한 그러한 아주 이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맑은 정신, 네, 그리고 순수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네, 그 권력에 줄 서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니라 차라리 똥통에 들어가겠다. 똥통에 들어가고 이 똥통보다는 니네가 더 더럽다. 네, 그러면서 니네하고 함께 할 바에는 똥통에 들어가는 게 더 깨끗하다. 이 김시숙, 네, 이 선생의 이 정신.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도 매화는 향기를 팔지 않는다. 그 정신을 팔지 않는 거죠. 네, 이 김시습의 정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 비리, 판사, 검사, 경찰 이 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서 우리 이 임원분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판사, 검사를 고소를 하는가 하면 경찰들을 계속 고소했는데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법 왜곡죄가 신설이 되면은 이 자들을 제대로 잡겠다. 네, 비리, 판사, 검사, 경찰들. 네, 그래서 이 부정수사 감시단, 그러니까 암행어사죠. 암행어사. 네, 그래서 이 탐사 추적단이 돼가지고 강력하게 잡아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를 수사한 경찰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오원복 선생님 사건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도. 네, 그래서 진짜 그 단종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단종의 부인인 네, 이 정순왕후는 평생을 그냥 단종만 그리워하면서 절하고 절하면서 그리워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간 건데 얼마나 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 3천억을 요구했다 이런 누명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경찰들이 계속 그냥 한 사람을 짓밟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옆에서 지켜보는 게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가 있고, 그리고 간암이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교통사고, 그리고 이런 각종 건강에 안 좋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이 감기 같은 경우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밤에 뭐 다 지켜본 사람은 알 겁니다. 제가 한 밤에도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길거리 방송을 했어요. 길거리 방송. 네, 왜냐하면 서민들의 고통과 함께 하겠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이 봄이 가까워졌는데요. 이게 참 가슴 아픈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 왜곡죄를 저는 아주 열렬히 찬성을 하고요. 네, 한 여론조사에서는 83%가 찬성했다. 네, 법 왜곡죄가 통과되자마자 바로 사이비 교주들을 수사한 경찰관들을 법 왜곡죄로 강력하게 이자들을 고소 조치하겠다. 네, 그래서 네, 이 매월당 김시습의 정신. 네, 아무리 추워도 네, 매화는 향기를 팔지 않는다. 그리고 차라리 더러운 놈들하고 함께 할 바에는 똥통이 더 깨끗하다 하면서 똥통으로 들어가 버린. 네, 그래서 세조에게 함께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면서 사육신들의 시신을 거둔 거죠. 네, 원래는 뭐 3대를 멸한다 그러니 누구도 이 사육신들의 시신을 거두지 못했는데 사육신들의 시신을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장사를 치러준. 근데 세조가 건들지 못하는 거죠. 이 김시습의 천재성과 맑은 정신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단종의 시신을 누구도 거두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왕과 함께 사는 남자애 나오죠. 그 사람이 결국에는
거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옳은 일을 하다가 죽는다면은 그 또한 내가 마땅히 받아들이라, 이런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3천억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라고 이 누명을 쓰고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늘이 더 무섭게 내려치는 거죠. 이 법 왜곡죄. 그래서 이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을 짓밟아 가지고 마치 사육신들 그리고 단종을 살해해 가지고 누구든 그 시신을 거두면은 3대를 멸족하겠다 하면서 그냥 버려진 그런 식으로 만드는 작자들이 아닐까. 정말 기가 막힌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싹 다 쓸어버리겠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각오를 하게 됩니다.